동방 대륙의 붉은 용이 전 세계를 고통으로 물들일 것이다. 2025년 봄꽃이 흩날릴 무렵 동방의 대륙 곳곳에서 희끄무레한 수염을 기른 노인들이 동시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과거 1000년 동안 그래왔듯 시장 한복판과 고목나무 아래 강변의 정자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하지만 이번만은 달랐다. 예전에는 수십 년, 100년을 내다보았던 그들이 이번에는 단 3년이라는 짧은 시간을 이야기했다. 그 짧은 기한 속에 담긴 절박함이 사람들의 가슴을 조여왔으며 누구라도 뭔가 큰 변화가 눈앞에 다가왔음을 직감했다. 사도인들은 1000년을 이어온 예언의 맥을 따라 말했다. 추베도에 숨겨진 아모와 노스트라다무스가 남긴 수수께끼가 하나로 이어져 완성된 그림을 보여주었다. 그들의 말 속에서 과거와 현재, 미래가 하나의 실로 엮어져 거대한 직무를 이루었으며 듣는 이들은 자신이 그 직물의 한 올실에 불과함을 깨달았다. 첫 번째 예언이 울려 퍼졌다. 붉은 용이 만든 그물이 세상을 덮을 것이다. 이 말은 바람을 타고 퍼져나가며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의 그림을 그렸다. 거대한 용이 하늘 위에서 숨을 내쉬면 그 숨결이 실이 되어 세상을 감쌀 그물을 만드는 모습을. 그 그물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감쌀 것이며 그물에 걸린 것들은 자신이 걸렸다는 사실조차 모를 것이다. 두 번째 예언이 이어졌다. 보이지 않는 칼날이 진실을 베어내리니 이 칼은 피를 흘리게 하지도 상처를 남기지도 않을 것이다. 대신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진실을 찾는 눈을 베어낼 것이며 거짓과 참을 분별하는 능력을 조용히 잘라낼 것이다. 배인 후에도 아무도 아프다고 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더 편안해했다고 느낄 것이다. 세 번째 예언이 공기를 갈랐다. 5번의 계절이 지나면 세상의 마음이 한 방향으로 흐르리라. 강물이 바다로 흘러갔 세상의 모든 생각이 하나의 방향을 향해 흘러갈 것이다. 그 흐름은 거스를 수 없을 만큼 강할 것이며 거스르려 하는 자는 물살에 휩쓸려 사라질 것이다. 예언이 선포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첫 번째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동방 대륙의 정보를 다루는 체계가 하루가 다르게 정교해지고 있으며 그 정교함 속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싹트고 있다. 사람들이 보고 듣는 모든 것이 미묘하게 색깔을 바꾸어가고 있으며 그 변화는 너무 서서히 일어나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 물에 한 방울씩 떨어뜨리는 물감처럼 세상의 색깔이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다. 온라인 세상에서는 미묘한 패턴이 시작되고 있다. 어떤 이야기는 빠르게 퍼져나가고 어떤 이야기는 조용히 사라지고 있다. 사람들은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고 있으며 보고 싶지 않은 것은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오지 않고 있다. 이 모든 과정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누구도 조작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 국제사회에서는 새로운 담론이 조심스럽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 평화라는 단어가 새로운 의미를 입고 사람들에게 다가오고 있으며 그 평화를 위해서는 약간의 양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퍼져나가고 있다. 마치 따뜻한 봄비가 대지에 스며들듯 이 생각은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스며들고 있다.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는 더욱 선명해지고 있다. 2025년 끝자락과 2026년 초입 사이 전 세계 사람들이 사용하는 소통망에서 어떤 종류의 이야기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동방의 문화와 사상, 성취와 발전에 대한 찬사가 물결처럼 밀려오고 있으며 그 물결에 휩쓸린 사람들은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서쪽 나라들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서서히 목소리를 바꾸고 있다. 날카로웠던 비판이 부드러운 이해로, 의심 어린 시선이 호의적인 관찰로 바뀌어가고 있다. 이 변화는 어떤 명령이나 강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계절이 바뀌듯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다. 학문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과거에는 의심스럽게 여겨졌던 다른 방식의 발전에 대한 연구가 본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다. 연구자들은 앞다투어 새로운 모델의 장점을 발견하려 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기존의 방식에 대한 의문이 자연스럽게 생겨나고 있다. 이때 과거의 예언가들이 남긴 흔적들이 하나 둘 떠오르고 있다. 노스트라다무스가 말한 붉은 적군이 대양을 공포에 떨게 할 것이라는 예언이 새로운 해석을 받고 있으며 그 공포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퍼져나가고 있다. 주베도에 적힌 용이 하늘을 덮다는 구절도 재조명받고 있으며 그 용이 혹시 보호자의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미래에서 온 여행자가 남겼다는 정보 조작을 통한 세계 질서 변화라는 시나리오도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조작이 나쁜 의도가 아니라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조정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게 되고 있다. 마치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쓴 약을 처방하듯 때로는 쓴맛을 감수해야 한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고 있다. 이 전쟁에는 총성도 폭발도 없다. 대신 수없이 많은 작은 메시지들이 전선이 되고 있으며 각자의 마음 속에서 벌어지는 생각의 싸움이 진짜 전쟁터가 되고 있다. 중앙에서 조율하는 거대한 네트워크가 완성되고 있으며 그 네트워크는 인공지능과 수많은 정보를 활용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는 메시지를 정확히 전달하고 있다. 각 나라의 중요한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접근이 시작되고 있다. 정치를 하는 사람들, 여론을 이끄는 사람들,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하나둘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고 있다. 그들은 자신의 변화가 외부의 영향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깨달은 진실이라고 믿고 있으며 그 믿음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확신이 되고 있다. 시간이 더 흐르면서 사회의 균열이 시작될 것이다. 2026년 중반부터 2027년까지 서쪽 세계 곳곳에서 새로운 방식에 대한 찬반양론이 극단적으로 갈라질 것이다. 가족 내에서도 친구들 사이에서도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깊은 고울이 생길 것이다. 한쪽은 변화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고 다른 쪽은 전통을 지켜야 한다고 맞설 것이다. 전통적으로 가까웠던 나라들 사이에도 금이 갈 것이다. 같은 가치를 추구한다고 믿었던 동맹국들이 동방 대륙에 대한 정책을 놓고 격렬하게 대립할 것이다. 어떤 나라는 새로운 협력의 기회로 보려 할 것이고 어떤 나라는 위험한 도전으로 인식할 것이다. 이 갈등은 표면적으로는 정책의 차이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미래에 대한 근본적인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될 것이다. 각 나라 안에서는 새로운 발전 모델을 지지하는 정치 세력이 급격히 성장할 것이다. 그들은 기존 체제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면서 대안을 제시할 것이며 그 대안 중 상당 부분이 동방식 접근법과 유사한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이들의 목소리는 특히 젊은 세대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게 강하게 어필할 것이다. 정보를 다루는 생태계가 근본적으로 변할 것이다.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소통 도구들의 작동 방식이 미묘하게 조정될 것이며 어떤 종류의 내용은 더 많은 사람에게 도달하고 어떤 내용은 조용히 묻힐 것이다. 이 과정은 너무나 정교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화를 감지하지 못할 것이다. 마치 물의 온도가 서서히 올라가는 것을 개구리가 느끼지 못하듯 사람들은 자신의 정보 환경이 변화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할 것이다. 동방 대륙에 반대하는 목소리들은 점점 설득력을 잃어갈 것이다. 그들의 주장이 틀려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관심이 다른 곳으로 향하기 때문일 것이다. 비판적인 내용들은 자동으로 걸러지거나 확산이 제한될 것이며 설령 눈에 띄더라도 편파적이거나 시대착오적이라는 평가를 받을 것이다.
가짜와 진짜의 경계선이 흐려질 것이다.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의견인지, 무엇이 객관적 정보이고 무엇이 주관적 해석인지 구분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믿고 싶은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며 불편한 진실보다는 달콤한 거짓을 선호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교육받은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가리지 않고 똑같이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경제적 연결고리가 정치적 영향력으로 바뀌는 과정이 가속화될 것이다. 동방 대륙과의 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에서는 정책 결정 과정에 미묘한 외부 개입이 일어날 것이다. 이 개입은 노골적인 압력의 형태가 아니라 조언이나 제안의 모습을 띨 것이며 받는 쪽에서도 자연스러운 협력의 일환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1대1로라 불리는 거대한 연결망이 경제를 넘어 정치와 문화 영역으로 확장될 것이다. 도로와 항만, 철도로 시작된 연결이 생각과 가치관의 연결로 이어질 것이며 물리적 인프라와 함께 정신적 인프라도 공유하게 될 것이다. 참여하는 나라들은 자신들이 거대한 네트워크의 일부가 되어간다는 자긍심을 느낄 것이며 그 과정에서 독립적인 판단력을 조금씩 내려놓게 될 것이다. 국제기구들의 성격이 조용히 바뀌어갈 것이다. 새로운 회원국들의 참여로 투표 패턴이 달라지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동방 대륙의 의견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 변화는 명시적인 규칙 변경보다는 관행의 변화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며 기존 질서를 지키려는 세력들은 점점 소수가 되어갈 것이다. 2027년과 2028년 사이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올 것이다. 세계를 뒤흔드는 큰 위기가 찾아올 것이며 그 위기 앞에서 기존의 해결 방식들이 무력감을 드러낼 것이다. 경제 위기일 수도 있고 자연재해일 수도 있으며 혹은 전혀 예상치 못한 새로운 종류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위기 자체가 아니라 그 위기에 대응하는 방식일 것이다. 이때 동방 대륙이 구원자의 모습으로 등장할 것이다. 다른 나라들이 혼란에 빠져 있을 때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것이며 실제로 위기 극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고 깊은 감동을 받을 것이며 그동안 품었던 의구심을 완전히 내려놓게 될 것이다. 서구식 민주주의에 대한 환멸이 극에 달할 것이다. 오랜 시간 동안 최선의 제도라고 여겨졌던 방식이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비효율성과 혼란이 사람들을 실망시킬 것이다. 끝없는 토론과 논쟁, 결정의 지연, 책임의 회피,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도마 위에 오를 것이다. 반면 빠르고 정확한 결정, 일사불란한 실행, 명확한 책임 소재를 보여주는 다른 방식이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올 것이다. 사람들의 생각이 하나로 모이는 현상이 뚜렷해질 것이다. 집단 사고가 완성되어가는 과정에서 개별적인 의견들이 점점 줄어들고 대다수가 동의하는 하나의 큰 흐름이 형성될 것이다. 이 흐름에 합류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선택으로 여겨질 것이며 거기에 반대하는 것은 고집스럽고 비현실적인 태도로 인식될 것이다. 전 세계 여론이 압도적으로 한 방향을 향할 것이다. 설문조사를 하면 80%, 90%의 사람들이 같은 답을 할 것이며 그 결과를 보고 사람들은 역시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안심할 것이다. 소수 의견은 특이한 견해나 개인적 취향 정도로 치부될 것이며 진지한 토론의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다.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이 집단적으로 약화될 것이다. 정보를 의심해 보거나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거나 숨겨진 의도를 찾아보려는 노력이 점점 줄어들 것이다. 사람들은 제공받는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에 익숙해질 것이며 그런 상태를 편안하고 자연스럽다고 느낄 것이다. 2028년부터 2030년 사이 새로운 질서가 완전히 자리 잡을 것이다.
국제연합을 비롯한 주요 국제기구들이 새로운 중심을 갖게 될 것이며 의사결정 과정에서 동방 대륙의 목소리가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 이 변화는 강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진화의 결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이 스스로 변화를 선택할 것이다. 국민들의 요구와 압력에 의해 정치 시스템과 사회 운영 방식을 바꾸어 나갈 것이며 그 방향은 동방 대륙이 보여준 모델과 유사한 모습을 띨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과거의 정치인들과 사상가들은 구시대의 인물로 평가받을 것이며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리더십이 등장할 것이다. 사회 신용 시스템이라 불리는 새로운 평가 체계가 전 세계로 확산될 것이다. 개인의 모든 행동이 점수로 환산되어 관리될 것이며 그 점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서비스가 달라질 것이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 시스템을 불편해할 수도 있지만 곧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이라고 인정하게 될 것이다. 착한 행동을 하면 보상받고 나쁜 행동을 하면 제재받는다는 단순 명료한 논리가 많은 지지를 얻을 것이다. 예언에 반대하고 저항하려던 세력들이 완전히 고립될 것이다. 그들의 목소리는 더 이상 대중에게 닿지 못할 것이며 설령 들린다 하더라도 시대에 뒤떨어진 소리로 치부될 것이다. 그들은 마치 평평한 지구를 주장하는 사람들처럼 기이한 고집을 부리는 소수 집단으로 인식될 것이다. 대중매체와 교육 시스템이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정렬될 것이다. 학교에서는 새로운 가치관이 당연한 진리로 가르쳐질 것이며 언론에서는 그 가치관에 부합하는 내용만이 주요하게 다뤄질 것이다. 반대 의견은 아예 다뤄지지 않거나 다뤄지더라도 비판의 대상으로만 등장할 것이다. 서구식 가치관이 구시대적 사고의 범주에 들어갈 것이다. 개인주의, 자유주의, 다원주의 같은 개념들이 혼란과 비효율의 원인으로 지적될 것이며 대신 집단의 조화, 효율적 통치, 합리적 질서가 새로운 이상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이런 변화를 겪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더 성숙하고 현실적인 사고방식을 갖게 되었다고 자부할 것이다. 새로운 세계 질서가 완전히 안착한 후의 모습이 드러날 것이다. 하나의 중심에서 모든 것이 조율되는 단일 통치 시스템이 구축될 것이며 지역적 차이는 인정되지만 근본적인 방향은 하나로 통일될 것이다. 이 시스템은 매우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작동할 것이며 사람들은 혼란과 갈등이 사라진 평화로운 세상에 만족감을 느낄 것이다.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질서가 실현될 것이다. 범죄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경제 지표들이 안정적으로 관리되며 사회적 불안 요소들이 체계적으로 해결될 것이다. 사람들은 이런 변화를 보며 새로운 시스템의 우수성을 확신하게 될 것이며 과거의 혼란스러웠던 시절을 되돌아보며 고개를 저을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질서와 안정 뒤에는 중요한 것들이 사라져 있을 것이다. 모든 정보의 생산과 유통이 중앙에서 관리되어 사람들은 허용된 범위 내에서만 생각하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제한이 있다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식하지 못할 것이며 설령 의식한다 하더라도 안정과 평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받아들일 것이다. 집단 무의식이 개별 의식을 완전히 지배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만의 독특한 생각이나 감정을 갖기보다는 모두가 공유하는 큰 의식의 일부가 되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길 것이다. 개성이나 창의성보다는 조화와 통일성이 더 높은 가치로 평가될 것이며 튀는 행동이나 생각은 자제해야 할 것으로 간주될 것이다. 잃어버린 것들의 목록이 길어질 것이다. 비판적 사고 능력은 불필요한 의심으로, 창의성은 비생산적 상상으로, 다양성은 효율성을 해치는 혼란으로 여겨질 것이다. 개성은 이기심이 되고 독립적 판단은 고집이 되며 자유로운 탐구는
무분별한 호기심이 될 것이다. 진실을 추구하려는 욕구 자체가 뿌리째 뽑힐 것이다. 사람들은 진실이 무엇인지 궁금해하지 않을 것이며 제공받는 정보가 진실인지 의심해 보지도 않을 것이다. 진실을 찾으려는 노력은 사회 질서를 해치는 행위 또는 불필요한 혼란을 일으키는 행위로 인식될 것이다. 인간 본연의 자유의지가 깊은 잠에 빠질 것이다. 사람들은 선택의 자유가 있다고 느끼겠지만 실제로는 미리 정해진 옵션들 중에서만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의 결정은 자발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정교한 설계의 결과일 것이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할 것이며 자신들이 완전한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믿을 것이다. 그러나 완전한 어둠 속에서도 희미한 불빛이 남아있을 것이다. 극소수의 각성된 개인들이 진실의 기록을 남기려 할 것이며 그들은 숨어서나마 옛 문화와 사상의 흔적들을 보존하려 노력할 것이다. 이들의 존재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겠지만 언젠가 다시 깨어날 가능성의 씨앗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지하 깊은 곳에는 과거의 책들과 생각들이 조용히 잠들어 있을 것이다. 자유와 개성, 창의성과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누군가 다시 찾아주기를 기다릴 것이다. 이 잠든 보물들은 언젠가 다시 세상의 빛을 볼 날을 기다리며 조용히 버틸 것이다. 예언의 마지막 부분에서 사도인들은 개인적인 충고를 남겼다. 진실을 분별하는 눈을 기르라는 당부와 함께 정보의 출처와 의도를 항상 의심하고 검증하는 습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보일 때일수록 더욱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는 지혜를 전했다. 비판적 사고를 단련하라는 두 번째 당부에서는 대중이 한 방향으로 흘러갈 때 반대 방향을 생각해볼 용기의 필요성을 말했다. 다수의 의견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며 때로는 소수의 목소리에서 더 큰 진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교훈을 남겼다. 마지막으로 연결된 세상의 위험을 인식하라며 편리함 뒤에 숨어있는 통제의 가능성을 경계하라고 말했다. 모든 것이 연결되고 모든 것이 공유되는 세상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깨달음을 전했다. 사도인들의 예언이 끝나갈 무렵 그들은 마지막 한마디를 덧붙였다. 예언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 가능한 미래 중 하나일 뿐이다. 깨어있는 사람들의 선택에 따라 다른 길로 갈 수도 있다. 이 말과 함께 그들은 다시 사람들 사이에서 사라졌으며 예언만이 바람처럼 세상에 남아 사람들의 가슴에 파문을 일으켰다. 구름이 걷히고 해가 지면서 사도인들의 모습이 희미해져 갈 때 듣고 있던 사람들은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요동치는 것을 느꼈다. 그것이 두려움인지 기대인지 경고인지 예고인지는 각자의 마음이 결정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예언을 들은 사람들의 삶이 이전과는 달라졌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으며 작은 변화들 속에서도 큰 흐름을 읽으려 노력하고 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 같은 예언들을 계속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